예, 이제부터는 뉴스탑10이 뽑은 8위 정치권 이슈로 와서 이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시선이 다소 분산됐던 검찰인데요. 그 칼끝이 다시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검찰과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소환 날짜, 출석 날짜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무마 부탁한 일선 누굽니까? 조국 전 장관보다 일선 있었습니까? 금품 대가성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대가성 없다는 입장 그대로 있습니까? 혹시 청와대나 여당 인사로부터 감찰 무마 부탁하셨습니까? 몇번 부탁드립니다. 맞으셨습니까? 유력 기사들하고 연락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부터는 속보를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 이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화면 같이 보실까요? 조국 전 장관이 조금이나마 입을 연 건 이 세 갈래의 검찰 수사 가운데 유재수 감찰무마건이더라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삼각 파도를 맞고 있는 형국인데요. 일단 부인 정경심 씨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됐지만 묵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재수 지금 경제부시장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미 지난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답변한 바가 있어요. 즉 본인이 이제 감찰을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감찰 중단했다. 별게 없어서 감찰 중단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이 어떤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감찰을 시작했고 중단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잇따라서 소환된 그 백원호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박형철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다들 증언하는 게 자기들은 최종 결정을 내지 않았고 의견만 냈다. 결정은 결국 조 전 민정수석이 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당시에 감찰 중단한 것이 적법했느냐, 타당했느냐 이 부분 관련된 책임은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고 지금 이제 김기현 시장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조 전 장관이 본인의 직접적인 어떤 같은 민정수석이 의치지만 과연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부인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세 갈래 수사 가운데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법조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감찰무마권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향적으로 좀 조 전 장관이 입을 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법조계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삼각 파도를 맞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사모펀드 등 자신과 부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 유재수 씨 감찰 중단 무마 의혹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년 12월에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별것 아니어서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관여했다는 점을 이미 인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이 무관하다라는 것을 해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유재수 씨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입을 열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변호인들과도 아마 긴밀히 상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일찌감치 유재수 감찰무마건에 관련해서는 백원우, 박형철이 3인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혹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을 열면 제3의 인물, 그러니까 윗선을 얘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선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촉구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시에 감찰 중단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 그리고 이인걸 특감반장 등이 당시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확보한 어떤 증거 내역들이 이건 도저히 감찰 무마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뭔가 외압이 있었다. 외부로부터의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검찰 조사에서 코너에 몰리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이 입을 닫게 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찰 무마에 대해서 사실상 혐의를 시인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미 청경득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의와 식별을 해야 된다는 말,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텔레그램 단톡방에 윤건영 상하실장이나 김경수 지사도 함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최근 또 선을 긋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조국 전 수석이 당시에 더 윗선 정권 실세 누구로부터 어느 정도 언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토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검찰은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 계속해서 직진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은 하지 않았는데 주목할 만한 정경심 재판부의 언급이 하나 나왔습니다. 먼저 정 교수의 과거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로 생각하시나요? 오늘 주목할 만한 정경심 재판부의 발언은 이 부분이에요. 이수희 변호사님. 열람 등사를 11월부터 기소하고 시작했는데 한 달 됐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 이번 주까지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보석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 분들은 웬 보석 얘기냐 할 텐데 보석이라는 게 이제 뭐 병이 나고 이런 것만 보석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11월 11일 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제 추가 기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형사재판 안 해보신 분은 좀 말이 뭔가 하실 텐데요. 예. 이 형사재판은 기소가 되고 나면 피고인 측에 여기선 정경심이죠. 피고인 측에서 검찰에 가서 그 기록을 증거 기록들을 등사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고 복사할 거를 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아, 내가 어떻게 다투겠다라는 작전을 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지금 뭐 이제 다른 공범들이 뭐 거기에는 남편 조국 교수도 있을 거고 뭐 자녀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일반 사건들하고 다르게 이 열람 등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내주지를 않은 거예요. 기록 이걸 다 등사해 가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6일부터 그 등사를 했는데 부분 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다 재판을 준비할 만큼 기록이 등사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렵다. 시간도 많이 줬는데 라고 하면서 이번 주까지 다 등사할 수 있게 해라. 아니면 내가 변호인 측에 피고인 측에 보석도 청구해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이거는 그 질병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그 기록도 등사 못하고 계속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구속되어 있는. 그런 거에서 피고인의 방어권문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재판부가 좀 강경수를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검찰의 늑장을 질책한 거지 이 말처럼 정경심 교수를 곧바로 풀어주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거죠. 오늘 재판부도 뭐 지금 보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검찰에 상당히 이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조수임 부장. 네. 법원이요.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락하지 않아서 오늘 정경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개 경고까지 했다는데 네. 저희가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제가 법조계 인사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좀 많더군요. 아, 정경심 재판부가요? 네. 예. 자, 우선요. 이 정경심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던 것은 2012년 9월 7일자로 발급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 2012년 9월 7일자기 때문에 검찰이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산정을 해서 2019년 9월 7일 날 서둘러서 기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기소를 해놓고 나머지 추가되는 거는 공소장을 변경할 속셈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자,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했다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 바로 이 일자가 2012년 9월 7일 날로 돼 있지만 이후에 발급된 것 이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명불상자 공범을 이렇게 적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딸이
공범이라고 적시가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행 방법이 처음에는 그냥 컴퓨터 파일로 출력을 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가 됐었다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장을 스캔한 후에 이것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일종의 짜집기를 했다. 이것이 추가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동일하다. 이것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해도 동일성을 인정받는다. 이렇게들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오늘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공소장 변경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검찰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 되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요. 예. 가령 당초 기소한 날짜대로라면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이거는 수사가 잘못됐다,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떤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 속보와 그리고 조만간 소환이 임박한 조국 전 장관의 적극 진술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습니다.